안녕하세요. 저는 대학병원에서 일하다가 현재 자그마한 동네의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는 40대 여성입니다. 살아오면서 겪은 많은 일들 중 정말 잊을 수 없는 일이 있어서 여기에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정말 사람 인생에 설명할 수 없는 운명 같은 일이 다들 한 번씩은 일어나는 걸까요? 그럼 제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저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큰 대학병원으로 취업에 성공해서 몇 년간은 정말 열심히 일만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고 어쩔 수 없이 조금은 규모가 작은 대학병원으로 옮기게 되었죠. 큰 대학병원에서 일해보았던 경력 덕분에 승진도 빨랐고 주변 분들의 대우도 좋았습니다. 큰 대학병원을 포기해야만 했던 상황을 아쉽게만 생각했는데 새로 구한 직장에서의 만족도가 워낙 높았기 때문에 그런 아쉬움은 갈수록 옅어져 갔죠. 사실 이사를 하게 된 이유는 아빠와 언니의 병 때문이었습니다. 아빠가 옛날부터 지병처럼 앓던 심장병이 있으셨고 그걸 유전으로 언니가 물려받았거든요. 평생을 조심하며 살아오셨지만 언제부턴가 증세가 점점 악화되어 좀 더 공기가 좋은 곳으로 이사하게 된 것입니다. 눈치채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간호사로 직업을 정하고 대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무조건 큰 병원으로 취업하게 된 이유도 모두 가족 때문이었습니다. 빨리 자리를 잡아서 병원비를 갚고 앞으로의 병원비를 책임져야 한다는 부담감도 컸고 또 어떻게든 가족에게 도움을 주고 싶었거든요. 엄마 혼자서 가족 2명의 아픔을 감당하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옆에서 엄마의 무게를 바라보다 보면 제 속이 다 문드러지곤 했죠. 저는 또래보다 일찍 철이 들게 되었고 이른 나이부터 경제활동을 시작했지만 불만을 가지거나 쉬고 싶다는 여유를 부릴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아무튼 예전에 일했던 큰 대학병원보다 작은 병원이었지만 병원장님의 가치관과 인성이 정말 멋지셨어요. 병원에 일하는 모든 의료진에게 대우를 잘해주셨고 급여도 다른 곳들보다 훨씬 더 많이 챙겨주셨죠. 그리고 병원의 복지도 훌륭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밥도 아주 맛있었죠. 오로지 병원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여기에 찾아주는 손님들의 건강만을 위해 주시는 좋은 분이셨습니다. 그래서인지 여기서 일하는 동료분들은 항상 늘 여유로웠고 서로를 챙겨주는 문화가 있는 듯 했어요. 예전에 일하던 큰 병원에서는 서로 스케줄을 바꿔달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삭막하고 조심스러웠는데 이곳은 정말 많이 달랐습니다. 부모님 덕분에 이사하게 된 상황이 많이 원망스럽고 아쉬웠지만 병원에서 만나게 된 좋은 사람들 덕분에 그나마 많이 위로받고 있는 저였죠. 저는 한동안 그 병원에서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은 아빠와 언니의 치료비로 사용했죠. 저와 엄마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빠는 몇 해 지나지 않아서 돌아가셨습니다. 제 곁에는 아픈 언니와 엄마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아픈 언니를 간호해줘야 했기에 아빠가 떠난 슬픔에 오래 빠져있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아빠는 정말 오래 편찮으시다가 하늘나라로 떠나신 것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그곳에서는 안 아프시길 바라게 되었죠. 저와 엄마는 이런 생각으로 꽤 편안한 마음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언니는 유독 아빠의 죽음에 크게 동요되었어요. 어느 날은 언니가 수면제를 먹고 쓰러져 있는 모습도 발견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와 엄마는 깜짝 놀라 그런 언니를 들쳐업고 저희 병원으로 향했죠. 언니는 같은 병을 앓아오던 아빠의 죽음으로 인해 본인도 희망을 잃어버린 것 같다며 자주 우울에 빠졌습니다. 계속해서 우울해하고 삶에 대한 의지를 잃어가는 언니 때문에 저와 엄마도 갈수록 힘을 잃어가고 있었죠. 엄마는 보험사에서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보험사에서 항상 실적이 높고 수당도 많이 챙겨오는 사람이 우리 엄마였죠. 예전부터 우리 가족의 가장 역할을 해오던 엄마는 누구보다도 더 씩씩하고 밝고 긍정적이었어요. 조금 더 솔직하고 여과 없이 표현하자면 악착 같았고 생활력 좋은 아줌마였죠. 그래서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했고 소위 보험왕으로 불리는 사람이 바로 저희 엄마였습니다. 웬만한 보험 프로그램들은 다 꿰고 있었고 보험에 한해서는 거의 변호사 못지않는 지식들을 가지고 있었죠. 보험 사기나 보험료 인상 문제에도 아주 빠삭했기 때문에 동네 아줌마들이 항상 엄마에게 보험 관련 상담을 하는 걸 종종 목격하곤 했죠. 저는 이러한 엄마를 보고 배우는 것이 많았고 자연스럽게 나도 엄마처럼 악착같이 잘 살아남아서 우리 가족을 지켜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언니의 증세가 악화되었습니다. 저희는 그런 언니를 제가 일하는 병원으로 입원시켰죠.
열심히 운동하고 재활하고 주기적으로 수술을 받으며 심장을 관리해주면 문제가 없었는데 최근 언니가 너무 힘들어해서 계속 누워만 있고 약도 잘 안 챙겨 먹고 수면제나 다른 약물들을 과다하게 섭취해온 탓에 예전에 심장에 심어둔 장치가 조금 잘못되었다고 하더군요. 최대한 빨리 언니 컨디션을 회복시켜 재수술을 하는 것만이 최선인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언니는 이런 상황을 아는지 모르는지 계속 더 망가졌죠. 엄마와 저는 속이 타들어갔습니다. 언니는 병원에서도 치료를 받으려는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았고 날이 갈수록 언니의 상태는 점점 더 악화되어 갔어요. 그런 언니를 보며 엄마도 저도 조금씩 더 지쳐만 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언니의 상태가 심각하다고 판단한 저희 병원의 병원장님께서 직접 언니의 주치의를 맡아주셨어요. 병원장님께서 직접 진료를 보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병원에서 관리가 힘든 환자들 위주나 위중한 환자 위주로 직접 진료를 해주시곤 합니다. 저희 언니의 증세가 날이 갈수록 악화되니 병원장님이 직접 나서게 된 것이죠. 그리고 저희 가족이기도 해서 더 마음을 써주신 것 같았습니다. 기적 같은 일인 게 병원장님이 언니의 주치의가 되자마자 언니는 조금씩 활기와 의지를 되찾아갔어요. 밥도 안 먹고 약도 안 먹고 살려는 의지조차 없던 사람이 점점 말도 많이 하고 밥도 잘 챙겨 먹고 운동도 하고 본인의 삶을 챙기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병원장님께 도대체 무슨 수로 언니의 마음을 돌리신 건지 여쭤보았으나 인자하게 웃으시며 한게 없다고만 대답하셨죠. 저와 엄마는 언니를 살려준 은혜를 베푸신 병원장님께 정말 큰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저는 원래도 병원장님을 존경하고 이 병원에서 일하게 된 것을 감사하고 있었는데 이 일을 겪으며 더욱더 진심으로 병원장님을 따르게 되었죠. 그랬던 어느 날 야간에 근무를 하고 집에서 잠깐 눈을 붙인 다음 급하게 출근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일하느라 바쁘고 쉴 땐 언니를 돌본다고 정신이 없어서 밥을 영 못 챙겨 먹었던 때였고 급하게 끼니를 해결하려고 병원 내 식당에 갔었죠. 그런데 거기서 엄마와 저희 병원장님이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더 친해 보였고 가까운 사이처럼 보였기 때문에 의아했지만 저희 엄마도 언니 일로 병원장님께 항상 감사해야 하고 있어서 마냥 그런 줄로만 알았죠. 그래서 두 분에게 가서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별다른 이상한 점들도 딱히 느끼지 못했어요. 그 후로도 엄마와 병원장님이 병원 안에서 붙어있는 장면들을 꽤 많이 목격했지만 그때마다 이상한 생각을 하진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직장 동료들 사이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저희 엄마가 병원장님의 불륜녀라는 소문이 병원 내에 돌고 있다는 것이었죠. 다들 쉬쉬하다가 결국 제 귀에까지 들어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동료들을 아끼고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런 불순한 소문이 돌았다는 것 자체에 너무 큰 속상함을 느꼈어요. 그리고 절대 그럴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죠. 언니의 주치의가 되신 병원장님과 엄마가 심적으로 많이 가까워지신 것은 맞고 병원장님이 우리 가족을 특히 더 잘 챙겨주시는 것은 맞지만 그런 불륜 관계는 절대 아닐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소문이 가라앉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혼자 묻어두려고 했죠. 그런데 며칠이 지난 어느 날 병원장님의 방에서 엄마가 나오는 것을 딱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방에서 나온 엄마는 옷 매무새를 다듬고 있었죠. 전 그 장면을 보고 너무나도 큰 충격을 받아서 엄마를 추궁했어요. 병원에서 엄마랑 병원장님이랑 그렇고 그런 불륜관계라는 소문이 돌던데 엄마, 아니지? 라면서요. 그러자 그 질문을 들은 저희 엄마는 그냥 고개를 푹 떨구고 일하는 데 집중하라고만 대답하더군요. 왜 아니라고 하질 않는지 정말 맞는 건지 그때부터 전 정말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날은 일을 하는 건지 마는 건지 도통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고 내내 어디 정신이 팔린 사람 같았습니다. 그때서야 곰곰이 생각해보니 왜 엄마는 집에 가지 않고 항상 병원 식당에서 병원장님과 식사를 한 것부터 포함해서 많은 것들에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그냥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해보게 됐고 언제부터 이상했던 건지조차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서 엄마와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고 엄마는 결국 그 소문이 맞다고 하셨습니다. 언니 일에 누구보다도 더 진심으로 대해주는 병원장님에게 마음을 뺏겼고 그분도 본인을 같은 마음으로 대해주었기 때문에 좋아하게 되었다. 불륜인 건 알지만 어쩔 수 없었다. 이런 뻔한 말들을 엄마는 내뱉더라고요.
그래도 가정이 있는 남자를 건드린 일은 정말 위험한 것이라고 엄마를 말려보기도 했지만 엄마는 너무 지쳤고 본인도 기댈 곳이 필요했다며 제 말을 들으실 생각이 없어 보이셨죠. 저는 너무나도 답답했고 이건 아니다 싶었지만 엄마의 일이었기에 제가 더는 관여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엄마를 지켜보며 마음을 졸이는 것밖에 할 수 없었죠. 날이 갈수록 저희 엄마와 병원장님은 대범해지셨습니다. 언니와 엄마와 병원장님 셋이서 여행을 다녀오는 것 같기도 했으며 엄마가 병원장님의 집에 드나들며 반찬을 해주고 오는 것 같기도 했거든요. 제가 그 관계에 대해서 마냥 긍정적으로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엄마도 알았기 때문에 저에게 모든 것을 오픈해서 말씀하시지 않으셨고 저 또한 모든 걸 다 파악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까이에서 정황을 파악하다 보니 엄마와 병원장님의 관계가 갈수록 깊어진다는 것만은 확실히 알 수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병원이 뒤집어진 날이 있었습니다. 병원장님의 진짜 아내분은 자식분들과 함께 외국에 나가 계셨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엄마가 혼자 살고 있는 병원장님과 마음 편하게 불륜을 저지른 것이었고요. 병원장님의 집에도 아내가 있지 않으니 더 편하게 저희 엄마가 드나들곤 하셨던 거였고 반찬이나 살림살이들도 들이실 수 있었던 것이었는데 갑작스레 한국으로 돌아오신 병원장님의 아내분께 꼬리가 잡힌 거죠. 병원장님의 아내분은 화를 억누르지 못하고 병원에 찾아오셨고 병원을 다 뒤집어 놓으려고 하셨습니다. 병원장님께 소리를 지르셨고 도대체 내 연녀가 누군지 얼굴 좀 봐야겠다며 화가 풀릴 때까지 병원 로비에서 성질 부리셨습니다. 그때 동료들한테 들은 말이었는데 병원장님의 아내는 상당한 부자였고 아내분의 부모님도 상당히 유명한 병원과 로펌을 소유하고 계시는 분이라고 했어요. 병원장님이 불륜을 저지른 게 맞다면 이 병원과 살고 계시는 집 모두 저 아내분께 넘어가지 않을까라고 수군거리는 동료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너무 무서웠습니다. 저희 엄마가 드디어 벌을 받게 되는 건가라는 생각만 들었고 엄마와 병원장님의 미래가 안 좋게 그려졌죠. 제 걱정대로 정말 병원장님은 이혼을커녕 오히려 다른 지역의 병원으로 옮겨가셔야 했으며 병원장님의 아내분과 자식분들 모두 한국으로 귀국하셨습니다. 저희 엄마와 병원장님은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됐고 저희 엄마가 병원장님을 그리워하는 게 눈에 보였죠. 병원장님도 병원과 집 모두를 잃을 수는 없었던 것인지 순순히 아내분의 요구에 다 따르시는 듯 했습니다. 병원장님이 나가신 후 저희 병원도 너무 많은 제도들이 바뀌어갔고 실제로 그만두는 사람들도 많아졌었어요. 저도 참고 버티다가 이건 아닌 것 같아 조금 더 시골인 도시의 병원으로 옮기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병원장님 덕분에 언니가 굉장히 많이 호전되었고 집에서도 생활할 수 있는 정도였기 때문에 엄마와 언니, 저 셋이 더 공기 좋은 시골로 들어가 집을 짓고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는 그 도시의 작은 동네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게 되었고요. 모든 사건들에서 다 벗어난 평화로운 시골 생활이 저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일하던 대학 병원보다 훨씬 더 할 일이 없고 여유로운 동네 병원도 나쁘지 않았고요. 저는 이렇게 쭉 나이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고 생각하며 만족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루가 다르게 나이 먹어가는 우리 엄마를 보면서 안타깝긴 했어요. 평생을 아빠 병간호와 언니 병간호만 해왔던 우리 엄마를 생각하니까 마음이 아프고 그랬죠. 저번에 엄마가 저보고 병원장님이랑 만났을 때 그때가 참 좋았다면서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나도 여자로서 사랑받는 듯한 느낌을 거의 수십 년 만에 처음 느껴보아서 정말 좋았어 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정말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동네 병원은 휴가도 나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었고 제가 가장 경력이 많고 직급이 높은 간호사였기 때문에 스케줄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었습니다. 한 번은 스케줄을 잘 조절해 엄마와 언니와 함께 해외여행을 다녀오고자 준비를 했어요. 외로워하는 엄마에게 선물을 주고 싶었고 해외여행을 다녀오게 되면 엄마의 쓸쓸함이 조금은 덜어지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죠. 언니도 비행기 타는 일이 조금 위험하긴 했지만 그래도 예전에 비해 훨씬 더 튼튼한 심장을 가지게 되어서 도전해 볼 법하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너무 오랜 비행은 무리였기에 가까운 나라인 일본으로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저희 가족 셋이 같이 가는 것은 처음이었기 때문에 더 설레었고 엄마와 언니가 만족해 주길 바랐어요. 여행 첫날 제가 예약한 호텔에서 쉬다가 근처 관광지들을 둘러보고 호텔에서 저녁을 먹기 위해 들어왔습니다. 마침 호텔에서 파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가 식사를 하는 층과 그 파티가 열리는 층은 달랐기 때문에 무슨 파티인지는 모르고 있었어요.
엄마와 언니와 함께 식사를 하려고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그 문이 열리자마자 저희 셋 다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갑자기 병원을 떠나버리셨던 병원장님이 거기 서 계셨기 때문이에요. 저희 셋 다 얼음이 된 채로 엘리베이터 앞에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병원장님은 여전히 인자한 미소를 띠시며 저희에게 다가오셨고 여기엔 어쩐 일이냐며 차분히 질문을 던지시더군요. 저희는 이 여행지에서 병원장님을 이렇게 목격한 일이 너무 신기하고 어안이 벙벙해서 아무런 대답을 할 수가 없었죠. 자리를 옮겨 병원장님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 한일 의료진들을 대상으로 하는 세미나에 참석하셨다가 이 호텔에 숙박하게 되었고 그들과 함께하는 파티가 있어서 그곳으로 가려던 찰나였다고 하셨어요. 저희는 언니와 엄마랑 여행을 해본 적이 없어 가까운 곳으로 여행 온 거라고 얘기했죠. 병원장님과 엄마는 애틋한 눈빛을 주고받는 것 같았습니다. 얼떨떨한 기분으로 여행 첫날 그 호텔밥을 먹었고 저희 셋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어요. 엄마는 너무나도 혼란스러워 하셨죠. 그러더니 벌떡 일어나 당장 병원장님을 만나러 가야겠다며 식사 자리를 박차고 뛰쳐나갔습니다. 저와 언니가 말릴 틈도 없었죠. 그리고 조금 뒤 시간이 지나 병원장님과 함께 돌아오더군요. 저희 식사가 끝나지 않았을 때 돌아왔으니 꽤 금방 돌아온 셈이었죠. 병원장님은 결국 성격 차이라는 이유를 극복하지 못하고 이혼하셨다고 합니다. 오래 떨어져 살다가 함께 살다 보니 부딪히는 일들이 너무 많아졌고 병원 일에 집중하기 힘들어서 결국 이혼하게 되셨다고 해요. 불륜 때문이 아니라고 하셨지만 글쎄요, 그건 병원장님만 아는 거니까요. 저는 그저 그 말을 들으며 엄마가 괜히 헛된 희망을 가지게 될까봐 염려되었어요. 그리고 그 염려는 현실이 되었죠. 엄마는 빨리 여행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가 병원장님을 만나고 싶다며 그분을 그리워하셨고 연락처를 공유하게 됐다는 사실에 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러한 엄마의 모습을 보며 이제는 병원장님도 이혼을 하셨으니 두 분의 관계를 응원해드려야 하나라는 생각도 들고 그랬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엄마는 다시 병원장님을 만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두 분은 연애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셨죠. 엄마는 제법 자주 집으로 병원장님을 데려오곤 하셨어요. 병원장님이 계시는 곳과 저희 셋이 사는 시골집과 거리가 상당했는데도 불구하고 두 분은 시간을 쪼개어가며 자주 만나셨습니다. 정말 사람 인연이라는 게 무섭다는 걸 엄마와 병원장님을 보고 느꼈죠. 그리고 지금은 병원장님이 제 새로운 아빠가 되셨습니다. 엄마는 60 후반의 늦은 나이에 병원장님과 다시 재혼을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두 분은 노후를 즐기며 아직 잘 살고 계십니다. 저와 언니 둘이서 시골집에서 살고 있고 엄마는 병원장님의 집에 들어가 살림을 차리신 상태죠. 제가 평생 살아오면서 엄마가 겪으신 일처럼 운명적이고 신기한 일은 본 적이 없습니다. 사람 인연이라는 게 정말 귀한 것 같네요. 저희 집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늦은 나이에도 사랑을 쟁취해낸 저희 엄마를 응원해 주시길 바래요. 감사해요. 다들 복 많이 받으세요.